우선, 이제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본이고요. 처음이니까 사실 일면에 배려가 된 겁니다. 처음이라서 일면이에요. 원본을, 강 회장님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면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일면이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진으로 먼저 왔던 거고, 그렇게 하는데,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일면에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필 사진이 이 조금 올려도 되는데 요렇게 배치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편집장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많은 분들이 알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죠? 사진이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중간에 있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또 좀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사진으로 왔는 건데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저걸 해보니까 하여튼 갔다 와서도 많이 바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제가 보내드렸죠. 뭐 이렇게 서명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30여기 다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는 일이 꼭 넘이 안 하는 거 그런 것만 참 개척해 왔던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채권 투자부터 특장자 판매부터 메트라이프 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또 이프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엔화 대출부터 그리고 또 매출채권 담보대출부터 비상장 기업 투자하는 것부터 평생 하는 짓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가지고 꿋꿋이 가서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처럼 어떨 때는 내가 0.1%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0.1%기에는 이제 너무 거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0.1%를 추정하는 0.9%다. 왜? 0.9%가 돈을 많이 번대요. 돈은 0.1%가 버는 게 아니고, 0.9%가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0.9%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9%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접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앞서가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이제 출장을 가서 아주 재미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2의 모멘트 2초를 만났는데요. 예. 참, 이렇게 세상이 참 좁고도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크베이스라는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예. 이 뭐냐면, 시계열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대표랑 이제 미팅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대구 사람이었어요. 대구 경대 유전과학과를 졸업을 한 거예요. 90학번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유전과학과를 졸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래 자기는 컴퓨터공학과에서 미끄러졌대요. 1지망에서 미끄러져가지고 2지망으로 유전과학과를 갔고,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코딩을 솔직히 90년도에 상상을 했겠습니까? 80년대 그때에 코딩, 그죠? 근데 2000은 해당되는 얘기야.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친구도 남들은 게임하고 가는 시절에 코딩에 미쳐 있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이 DB, 데이터베이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번 주 뉴스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끌고 줬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진보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런 부분은 좀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것도 있고 엉망인 것도 있고 한데, 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그런 일들도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 어떤 대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제도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두고
될 것인가를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안은 1,000만 원 정도예요. 전액 보상을 해줍니다, 은행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미 이런 어떤 부분들을 선진금융국가, 제가 그때 김 대표 한 20여 년 전에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앞으로 계좌 만들기 어려워질 것이다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무조건 자녀들에게 증권사 5개, 은행 5개 무조건 만들어놔라. 그래, 한번 만들어 놓은 그 계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계좌 만들기 너무 어려워졌죠. 그죠? 계좌 만들기 보통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전부 다 새롭게 우리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 제공 동의서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결국에는 이 제도가 없었다라면 보이스피싱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해됩니까, 이제? 제가 이거 20년 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이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누가 다 개인들의 그 정보를 다 틀려요?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다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일이 개인에게 범죄 집단이 도청을 해가지고 정보를 캐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어디서 다 틀려버렸느냐? 이커머스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용했는 인터넷, 거기에 전 뭐 해줬나요? 이거 다 써줬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테무에 물건 하나 구매하려고 회원가입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부 전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나 가는데도 거기 전부 해줘야 안 해줘,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차별하게 다 쓰여가지고. 자, 보이스피싱이라 하는 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 1억 3천만 원까지 보상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행이 무조건 100% 보상해야 돼. 1억 3천만 원 미만에서는 무조건 100% 보상해줘요. 개인이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뭐가 철저히 돼가 있다? 돈 지출도, 지불도 확인의 절차와 그런 걸 거쳐서 지불이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 이 제도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제가 외쳤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1,000만 원까지입니다. 지금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뭐 100%는 되겠죠? 100% 됩니다. 의석이 한 203석까지 합치면 되니까. 예. 이제는, 1,000만 원 가는데, 이 금액도 우리도 1억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건 너무 급진적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발의는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제도가 없었잖아. 그럼 소비자들이 안전장치가 없었거든. 특히나 여러분들 나중에 70, 80 됐을 때 돈 안 털린다는 자신 있으세요? 무조건 털릴 거라고 봅니다. 그땐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할 거라고 봅니다.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아빠 하면서 내 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 똑같아요. 목소리도. 그 다음에 지금 AI 시대에 이제 영상으로 옵니다. 미국에 있는 내 딸이 수민이가 쉽게 말하면은 전혀 엄마 나 지금 이런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가상으로. 그러니까 진짜처럼 그렇게 연락이 오면 걔 행동이나 제처럼 모든 것이 똑같아. 그럼 돈 안 보내겠어요? 그럼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범죄 조직에 노출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입법화가 됩니다, 이거. 여기에 피해액에 대한 보상. 이게 제가 신문 스크랩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피해 보상됩니다, 이제. 아무튼, AI도 결국에는 뭘 해야 되나요?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가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놈이 우리는 머리에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학습하는 거는 기억이다 뭐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는 거야, 이놈은. 들어갔다 하면 이거 안 잊어버려.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것이 지 멋대로의 순서를 가지고 들어가고 지 멋대로 들어간다면 그 많은 양 들어가고 이게 간지, 참인지를 분간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많이 소요가 되는 쉽게 말하면 제조 라인입니다.
자,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K2 전차가 만약에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또 전진을 하고, 그 다음에 구동을 하고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전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포탈에 들어가고, 어디를 쏴서 명중률이 얼마나 되고, 현재 상황에서 방어에 태세, 그 다음에 피하는 거, 공격에, 이런 모든 움직임을, 뭐가요? 컴퓨터가 데이터를 계속 시별로,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나노초 단위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어떤, 이게 결국 뭐예요? 시계열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시계열을 누가 분석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분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AI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전에는 그냥 정보의 소통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AT, AI 테크놀로지, 이 AT 시대에 왔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바로 이건 거라. 근데 이런 소재에 대해서 분석하고 속도를 높이고 처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비스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어시스트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자면은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 지금 뭐 HBM의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만드는 놈 따로 있고요. 이걸 둘이 합친 놈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는 거, 그걸 패키징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SI 업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그 우리는 그냥 큼직큼직한 정도만 듣지만 그 큼직큼직한 것을 만들기 위한 어시스트 그런 시스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들을 계속 유지, 구축,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삼성 SDS, 그리고 LG CNS,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실체적으로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오기까지는 거기에 많은 것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분석력이라든가, 이 빅데이터를, 그 다음에 속도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거 세계 1위 업체가 바로 마크베이스입니다. 2021년까지 세계 1위였어요. 그래서 2018년에는 KT, 한국투자파트너스, 뭐 SK, 뭐 이렇게 산업은행 이런 데로부터 무려 150억을 투자를 받았대요. 밸류를 그 당시에 450억 밸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품 런칭을 딱 하려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라클이라고 아시죠? 나스닥 미국 회사. 이 회사가 제품 질은 좀 떨어지는데, 속도나 이런 분석이 조금 떨어지는데, 공짜로 전 세계에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품 조금 떨어져도 공짜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도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공짜 마케팅은요, 어떤 것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카카오도 뭘로 시장 진입을 딱 했어요? 공짜 마케팅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게임, 애니팡 공짜잖아요, 그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추가해가지고 한 명 더 하면 또 30만 포인트 주고, 뭐예요?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전부 다 공짜 마케팅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잡아놔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오라클을 다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노예를 만들어 놓고, 이해되시죠? 그다음부터 가격을 살살 올리는. 그래서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런, 그게 바로, 마크베이스라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 분석을 하는 회사가 미국, 중국, 한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 조선 사람들이 아주 특징이 독특해요. 기술을 배우고 따라잡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진 놈 사람을 스카우트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업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네이버의 개발자라든가 뭐 카카오의 개발자라든가 막 스카우터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1억 받는 걸 1억 3천만 원 주고 1억 3천만 원 받는 2억 준다 하고 데려가고 막 사람이 옮겨다닌 거예요. 근데 사람 어때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1억 3천만 원 받았어. 근데
네이버에서 2억 준대. 그 네이버 옮겼어. 예. 그럼 그 스펙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가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개발을 할까요? 아니면은 안주할까요? 100% 안전합니다. 안주합니다, 무조건. 왜? 인간은요, 돈 들어가면 무조건 나태해야 되게 돼 있어. 이건 100%예요. 네, 많이 받으면 무조건 게을러져요. 적당히 굶길 때 최고의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나 똑같이 하는 일은 똑같아. 근데 카카오에 있을 때는 1억 연봉 1억이었어. 근데 네이버로 옮겼더니 2억을 준댄다? 그럼 2억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나머지 1억을 쓰기 위한 시간에서 내 로스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연구 더 할 것 같아요? 덜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덜 하게 돼 있습니다. 더 말이 필요 없어. 1억 할 때는요, 뭐, 적금 넣고, 뭐, 집 살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2억 딱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애도, 아빠, 그 다음에 집사람도 여보, 뭐, 영화도 한번 보러 가자, 뭐도 가자, 뭐, 캠핑도 가자, 뭐도 가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연구 개발할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좀 커지면은, 엄마도 좀 봐줘야 돼. 동생도 좀 봐줘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다 해봐서 너무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온 집안을 전부 다 등에 업게 돼. 여러분들은 뭐 예외일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예전처럼 혼자서 다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에게 조력을 구해서 그들과 제가 약정을 하나씩 쓰려고 합니다. 30억 이상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커미션을 지급을 했다. 그때부터 안 준다. 그래도 근무해야만 한다 내가. 두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족한 거 아닌가? 그죠? 그래야 놀아요. 좀 쉬어요. 30억까지 열심히 뛰주면 되잖아. 그죠? 그때 되면 아마 30억 정도 소득 정도 될 것 같으면요. 이미 회사는요. 완전히 정상궤도 정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그래, 아무튼, 이런 회사를 만나서 미팅을 했더니 이 친구가 경대를 나왔고요. 뭐 서울대 뭐 석박사 이렇게 거쳐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회사에 개발자로 입사를 해가지고 CTO 개발 토탈 기술 책임자 그다음 CEO까지 거쳐서 2013년대 이제 독립을 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래서 2018년대 투자도 그렇게 받게 되고 그런데 오라클이 이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세계 5위 TPC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분석 이런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분석하는 이렇게 그 랭킹 매기는 저게 있대요. 협회가 있대. 그 TPC 랭킹 현재 지금 세계 5위. 그렇게 하는데 뭐 일본은 전무하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가장 필요하냐? 제조 라인이.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만약에 로봇이 생산을 하더라도 그 로봇의 움직임을 센서가 자율주행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자율주행 끊임없이 많은 그 전파를 쏴가지고 그 들어오는 그 데이터 값을 보고 차가 피해가지고 이게 막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시각각으로 변한 이런 시계열 분석에 만약에 약간의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럼 그 미리 손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아주 큰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투자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근데 기간이 무려 한 10년쯤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물론 수익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러한 기술이 있어야 되겠다라면은, 큰 어떤 퍼포먼스가 안 나더라도 반드시 그런 기업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막상 또 가다 보면은 골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폭포도 만나고 뭐 별별 일들이 다 겪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항구에 갈 수 있느냐. 꾸준하게 변함없이. 그게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회사를 만나서 그 미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전부 다 서류입니다. 여기 이제 뭐 회사 설립부터 시작을 해서 고유 번호증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려본 게 처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아무도 안 가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서류도, 그리고 여기 뭐 통장부터 시작해서 외화 통장부터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라도 했는 업체가 있으면 모방이라도 하고 따라갈 텐데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회계사 자문 받아야죠, 세무사 자문 받아야죠, 변호사 자문 받아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하다 보니까 문구 하나하나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21일 날 갔는데요, 20일 날 완성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전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정신없이 일본을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해서, 내려왔고요. 그렇게 또,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또 이런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막, 또, 다양한, 이제 앞으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에 대한 자료들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겠죠. 이게 이제 마크베이스에 대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올라가면 이 회사를 이제 실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서 직접 한번, 실사를 하고 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이, 기업이 돈을 좀 빼가지고, 지금 이 회사는 이제, BU 테크놀로지라고요. 코스닥 상장에서 지금 거래 정지돼가 있고요. 배임 횡령으로 지금 소송이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공교롭게도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자금을 뺐더라고요, 법인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한국 미디어테크라는 이 KMT라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는 시뮬레이터라는 거 아세요? 시뮬레이션 말하죠. 그럼 그 기계,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에, 중앙, 무슨 처리 시설,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거와 똑같은 걸 갖다 놔놓고 미리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연습을 시켜보죠. 그죠? 훈련을 시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배 운전하는 거, 항공기 운전하는 거, 다 시뮬레이터가 있잖아요. 시뮬레이터라는 그 기계가 있죠. 그 다음에 공장의 화학 공정 안에서, 뭐 용광로 이런 데서,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원전, 고리 원자력 발전소도 하면은 원격으로 앉아가지고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더 움직이려고 하면 훈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훈련하는 그런 것들, 무슨 교육기관에서 전부 그 시뮬레이터를 제작하는 아주 우수한 회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회사가 당연히 모회사는 지금 소송에 돼가지고 계좌 다 동결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시끄럽겠죠. 이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이거 줍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 예. 그래, 뭐, 한 기업당 한 30억 정도씩.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대충, 문제는 이제, 한 군데서 한 2천억, 그러니까 일본 자산가들에서 2천억, 이제 그 다음에, 제일동포에서 2천억인데, 제가 지금 새빠지게 돌아다녀가지고 다 해보니까 750억밖에 안 돼요, 투자할 것이. 쓸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네. 투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제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억 투자해서 퍼포먼스가 큰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전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는 200% 나야 돼. 어떤 건 연 100% 나야 돼. 근데 200% 나고 100% 나는 것은요, 10억 투자. 이거는 20억 투자. 이런 많어. 전체 750억, 2천억에 1년에 10% 나가려면 얼마 나가야 돼요? 200억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백날뭐 수익 많이 나면 많아, 이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골머리를 싸면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첫째는 안정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프리-IPO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정도 안에 다 끝나잖아. 그죠? 왜 상장 직전이니까. 그런 것도 수익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많이 주나요? 안 주나요? 많이 안 줍니다. 다 자기 돈 벌러 하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5억, 10억이에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에 50% 정도 수익 낼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도 주거니 받거니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에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투자조합, 이 펀드에, 이 펀드에서 상당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구나. 장투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나의 그 밸류에이션을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고민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민 안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뭐 찾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제 발이 움직였던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뭐 그런 기업들 연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9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제 일본 자산가 분들이 이제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분 정도 오신대요. 이제 그 그룹해서 한 3그룹 정도가 들어오면 그분들 만나서 이제 어떠한 것들 실질적으로 이제 VC들과 그 다음에 현장도 한번 그 방문을 시킬 계획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주 아마 9월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번에 이제 가서 그 통일일보 이제 강 회장님이 다음 9월 달에 우리 계약하자. 똑같은 조건으로. 그 이제 점검도 다 끝났고 이래서 아마 또 하나를 계약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요번에 이제 1호인데 그 13579는 일본 사람들, 그 2468장은 우리 한국 제일동포들. 그렇게 해가지고 2개를 움직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바쁘게 아마 그렇게 움직여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고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또 이렇게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돌이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어떤 세션에 어떤 이 응원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그 장소를 봐서는요, 그리 가버렸으면 싶어요. 앞산 밑에. 천 회장님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일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거기를 제가 이제 갔는데, 여기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집이 하나 있고요. 여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1, 2, 3.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갔는 그 전날 장동혁 지금 대표 당선됐죠? 네. 왔다 가고, 그 전날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왔다 갔대요. 요 갔더니, 야, 이 친구도 참 천재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오피스, 이게 단독 한옥이 아니고 뭐라 그래, 양옥. 옛날 앞산 밑에 왜 단독주택 아시죠? 예. 그렇게 돼가 있는데, 여기는 갤러리 플러스 와인바가 돼가 있어요. 예. 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숙소가 돼가 있어요. 여기는 사무실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가 다 상가로 등록을 시켰대요. 이게 260평인데, 여기 주차 공간에 이게. 그렇게 하는데, 멋졌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 보통 방이잖아요. 근데 그 방 하나하나를 안에를 바꿔가지고, 딱 독립돼가지고, 예, 사무실로 다 써. 그러니까 임대가 다 나가 있어요. 그렇게 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하에는 와인 저게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 대구시장 후보, 사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모임, 그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천 회장님 어떻습니까? 하는데, 네, 뭐, 그냥 같은데 안 갈랍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전 동구청장이고, 최고위원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금 대구시장 나오려고, 뭐, 이진숙도 지금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영아도 얘기 나오죠. 뭐, 이렇게 지금, 대구시장 후보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너무 멋지게 꾸며놨다고, 이게.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거. 이 위에 2층은 더 환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층 없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옥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요리 들어가서 요리해서 요리 나오고요. 또 요리 들어가가 요리해서 요렇게 뭐 하여튼 다 이렇게 소통이 되도록. 예. 근데 바깥에서는 전혀 몰라. 예. 그리고 바깥에는 그 겉으로 딱 보면은요, 뭐 녹슨 그게 이제 인테리어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도 이 안에 한 30억 넘게 있더라고요. 뭐 일본 작가, 뭐 세계적인 작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림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이제 일종의 이게 뭐 사무실 겸 아방궁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아 진짜 이 친구 참 아이디어가 좋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동안 좀 컨설을 뻥뻥 쳤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저한테 손을 지금 내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일어도 잘하고요, 중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뭐 팔방미인이에요. 그래 거기 있는데도 제가 이번에 일본 갈 때도 일본에 이제 그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그 대부가 계시대요. 경영학을 원래 전공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부가 마침 전화가 오니까 이제 또 뭐 일본 말로 뭐 이렇게 통할 일을 하는데, 그 일본 말을 잘하려 하면은요, 근데 들었는데 그 친구가 똑같이 하더라고. 하이를 반드시 그 끝말에 뭐 알아들었습니다. 뭐였습니다. 이거를 막 연달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또 알아낸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부호 방정식이라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부자라는 말을 안 쓴대요. 부호라는 말을 쓴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게 부자 방정식이다. 예. 예. 그래서 부호라는 말을 쓰지 부자라는 말을 쓰질 않는데요. 그것도 일종의 언어적인 습관이에요. 우린 다 부자 그러잖아요. 부자라는 말은 안 쓴대요. 부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들도 알았고, 하여튼 이번에 좌우지간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뭐 이렇게 와서 또 여기 전달하고, 그리고 또 참 이게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백오피스를 이제 제 이런 업무들을 지원하는 이제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위임장을 받은 그 담당자가 여자분이신데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친구 앞으로 위임장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 뭔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냐 이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겠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몇 번 유산이 있었던가 봐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임신이었는데 극도로 안전을 취해서 무조건 갑자기 사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할 거예요, 내가. 예.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그래 대표로 하지 왜 그랬냐. 그래 이제 실무적인데 미라 파트너스라고 이제 네이버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업체 여자분이신데 거기도 뭐 대단한 여자분이신데,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민법상 조합이라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들어보셨죠? 그것도 조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슨 신기술 투자 조합 이런 것도 신문에 들어보셨죠? 그것도 조합입니다. 그런 두루두루 수없이 많은 조합들을 백오피스 뒤에서 이제 이런 업무들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무 기장부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정리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는 업체가 대란에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연매출 한 3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직원이 한 25명 정도 한 달에 인건비로만 한 1억 이상 나간대요. 거기에 이제 뭐 팀장급들이 세무사, 회계사 뭐 이런 애들이에요. 팀장급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대표를 이번에 이제 바꿔가지고. 그래서 그거 갔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뭐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일본으로 바로 그냥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장 그거 다 맡겨놓은 거 공증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어떤 서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부를 그 나라의 외무성,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아포스티유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아포스티유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위임장 서류를 가지고, 그 변호사 사무실에 일본 도면 공증할 거 아닙니까? 그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해가지고, 그 공증받은 서류를 가지고
일본 외무성에 들어가서 이게 국제적으로 이 서류가 쓰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을 받아요. 그게 오면 그거를 제가 한국은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신고 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프로세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신고 필증에는 코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1억 정도 붙이면 별 문제가 없대요. 근데 이런 투자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보통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할 때는 뭐가 있나요? 신용장이 그게 곧 확인서잖아요. 계약서.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건 지금 투자다 보니까 완전히 내용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옷을 뭐 만 벌을 보냈어. 그 보낸 선적 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쪽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이 자료가 되니까 별 문제될 게 없는 거라. 근데 이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말 그대로 금융거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지, 이제, 한일 간에 이제 그런 조세협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신고를 다 합니다. 그럼 일본에서 세금도 낼 필요 있어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에 대한 세금 정리 여기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제 1년에 5천만 원 주는 거예요. 1년에 5천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매달 500만 원은 채 안 되지만 한 500만 원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업무 대행을 다 해줍니다. 그거 말고도 뭐 몇몇 또 다른 거.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A라는 기업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기업을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대신 다 해주는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거기는 1년에 1억 5천 달래요. 이런 거 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거 뭐 어느 세월에. 예, 맞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이제 관리보수라는 어떤 그런 비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회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정기감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가 요 세 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아예 탁탁 나간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의 그 투자자들에게 보고까지 자기네들이 다 해준대요, 전부 다.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 나 그냥 도장만 탁탁 찍어주면 돼. 그리고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소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알면서, 야, 지방과 서울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러니까, 서울은 선진국이고요. 여기는 시골 중에도 한참 시골이에요. 그 포항은 뭐 더 깜깜하지. 예. 예, 진짜 포항은 더 깜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 기회도 예를 들어서 큰 절에 비즈니스 하셔도 큰 볼일은 다 서울 가 보시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은, 인프라가 구축돼가 있죠. 지방에는 또 그런 산업소가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있겠어요, 솔직히. 예, 당연히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굳이 그거 해놔놓으면 1년에 한 건 있을 동 말동 그거 사무실 만들어 놓을까요? 그럼 굶어 죽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서울에 집중이 돼가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하고 다시 보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증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까지 늦게 사실 걸릴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디데이를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국내하고 또 좀 틀리더라고요. 무조건 이게 이제 날짜를 딱 기적하면 거기서부터 수신합 이런 게 안 돼. 예,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같으면은 기간을 몇 년을 두고도 그 동의체 되는 대로 이렇게 보통 그게 가능하잖아요. 안 된대요. 예, 그게 60일. 예, 그럼 무조건 끊어버려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이렇구나. 그런 것들도 내가 위임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다 그들이 다 해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그만큼 달라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나는 진짜 기업들을 제대로 그걸 하고 핵심적인 업무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여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도 하여튼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또 더 많이 또 배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참,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도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한 8일날 하고 15일, 22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3주쯤 되다 보니까 보통 뭐 한 장, 두 장 정도였는데 5장입니다. 예, 총 내용이 5장인데 뭐 이 한 3주 동안에 그 뭐죠? 그 캐더헌 신드롬으로 지금 난리도 아니죠. 결국 뭐 그래 좋아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항상 너무 촐짝거려. 뭐 했다? 죽석해 줬다. 단지 이제 뭐 K 어떤 그 팝 그리고 이제 문화에 대한 어떤 인지도는 많이 퍼졌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넷플릭스에 뺏길 거냐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자생력을 좀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 산업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또 그 이번에 이제 그 저걸로 인해 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관세를 매겨가지고 3천억 정도의, 수입이 미국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 재정적자를 바꾸는 것에 3천억 달러 정도가 돈이 거쳤답니다. 이게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게 소비자한테 물론 전가가 됩니다. 그죠? 그럼 미국 국민들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그 갭을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 말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이었나요? 23년이었지. 그리고 지금 2022년까지구나. 그리고 요게 문정부, 그 다음에 요게 윤정부, 지금 요게 이 정부잖아. 그죠? 요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보면 요때 올렸단 말이지. 더블이 올라가기를, 거의 더블이 올라가기를. 그런데 효과는 어떻게 해요?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죠. 뭐가요? 물가가요. 업종마다 조금씩 안 틀립니까? 금방 반응하는 게 있는가 하면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물가가 자꾸 이제 반영이 되잖아요. 제품 가격에 서서히 반영이 되다 보면은 경제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늦어집니다. 그럼 경제 성장률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플러스가 날 거냐, 마이너스 이 효과가 클 거냐, 적을 거냐를 생각하고서 정책을 펼쳐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올려버린 거야. 그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재정을 무려 600조 더블로 올렸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얘기 나와요. 내년도 2026년 예산이 오늘 824조. 기가 막히죠. 이재명 정부 끝날 때쯤 900조 갑니다. 900조 갑니다. 문제는요, 그 전부 다가 뭐다? 세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가 매년 30조씩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뉴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그럼 살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에서 잘 들으시면 그래서 몸집을 가볍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보이지 않는 돈, 그 다음에 세금 없는 돈, 그리고 미래의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전혀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뉴스들이 여기에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세느냐 한번 보시면, 표심을 위해서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틀리죠. 국민연금 내는 만큼 자기가 많이 받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은요, 나이 되면 무조건 다 받아. 한 달에 이 사람이 740만 원을 버는데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6조 9천억 나가던 게 지금 원래 26조. 그러면 점점 더 노령화는 심해져 가요, 안 심해 가요, 지금?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 이제 막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10년 뒤쯤에 이제 피크야.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기초연금만 해서 현재처럼. 그런데 뭐를 저거 했었어요? 국민 전부 다 기본소득. 기본소득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 새끼들은 그냥 표만 받아가 대통령만 하면 그냥 그만이야. 5년 땡하고 치 아프는 기라.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 이번에 이제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뭐 했어요? 전부 다 18만 원인가 뭔가 뭐. 근데 주면요. 아무리 반발을 해도요. 안 쓰면 내만 손해잖아. 이런 심리가 되게끔 돼 있어. 이거는 불가역적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동일하고 안 하거든요. 문제는 그거 누구 돈이라고? 다 내 새끼 돈이야. 내 새끼들이 낼 세금이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해가지고 그러면 그 18만 원인가 20만 원 가지고 3년 주식에다 한 주 사놓는 부모가 있을까? 없어요. 일단 쌓아야지. 뭐 해야겠노? 안 그래요?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하여튼 쌓여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훨씬 더 가중된 세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들이죠. 미리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기서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독재 학원 가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스파르타 독재 학원 가는 게 있더라고. 예, 학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합숙하는 이 재수학원이 있었잖아요. 이젠 독재예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애가 의대를 가겠다고 오수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무려 이 독재 학원이 전국에 13,400개. 이걸 만든 친구가 증권회사 출신의 여자인데, 야, 제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강남에는 뭐 이거 말도 못하고요. 그게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 과연 할 일자리 있을까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시간과 쓸데없는 돈을 내버리고 있는 그런 뉴스들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그게 또, 미우새에 나오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뭐, 라부부 인형, 나왔었죠? 그거 보시면 그게 거기 왜 그런 대사를 왜 했는가 모르겠어. 그게 아주 희귀해가지고 2억 어떻게 저떻고,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나오는데 난 참 그런 것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MZ 세대들이 목숨을 걸고, 그게 뭐라고 인형이, 안 그래요? 원가가 1,000원도 안 하는 걸 몇십만 원씩 사고, 그럼 미친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부류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된 사람으로 다음 세대에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너가 어떤 콘텐츠에 어떤 매료돼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굉장한 어떤 능력을 사실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사실 인지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제가 이거 나온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막 올라가면 세수가 이만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채권 발행합니다. 네. 채권 발행합니다. 왜?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2.7% 이렇게 가다가 지금 0.8%야. 자, 성장률은 0.8%인데 예산 증가율은 이해되시죠? 막 15%씩 20%씩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무조건 이거 적자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 주 뉴스에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티다 안 되면 월세가 올라가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월세 과감히 올리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나가든가 말든가 2판 4판이에요 어차피. 어차피 그래요. 그래서 강남에는요 오피스텔 하나가 월세 1,000만 원짜리가 천지입니다 지금. 거기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또 화폐의 어떤 그 단위에 대한 것들, 또 이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나오는 사토시라는 화폐 단위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1억 만분의 1의 화폐 단위를 1사토시라 하는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이 사토시는요 전 세계 공용 화폐 단위예요. 이 사토시로. 예.
현재 지금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꿈도 못 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리디노미네이션. 무슨 얘기냐. 화폐 단위 절상시키겠다고. 그래서 10만원권. 지금 우리 최고권이 5만원권이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로 낮추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10만원권이 된다. 뭐 이런, 해서 리디노미네이션. 그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택동소리 하지 마라. 불가하다, 내가. 이것이 일으킬 파장은요, 어마어마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그건 안 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늘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대통령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당의 어떤 정책,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인 건 아니잖아요. 시대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구군이 조금 기울었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보의 어떤 유리한 어떤 그런 사이클로 막 돌아가는 거야. 보수는 안 맞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러 전쟁 이런 어떤 부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종전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도 계속 못 버팁니다. 제가 봐서는 올 연말까지. 절대로 트럼프가, 종전에 어떤 단초를 제공했다. 유럽이 제공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지풀에 잡아줍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그런 게 아닌 게 없었어요. 지풀에 잡아줬는데, 그거를 누군가를 세워서 이슈를 만들어 왔습니다. 역사는 늘. 누구의 참전에 의해서 종료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무슨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의해서 2차 대전이 종료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놈만 했나? 그러면 일본은 또 히로시마의 폭탄으로, 그걸 또 했던 트루먼의 명령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가는 것처럼. 몇 년을 전쟁을 해보십시오. 하는 나라나, 또 침략을 당하는 나라나, 근데 러시아가 전쟁이 원래 대단했습니까? 아니었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어찌됐든 러시아는, 많이 얻었습니다. 거의 또 엄청난 곡창지대인데다가 엄청난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해필이면 그 지역을 침공했던 거, 이쪽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폴란드 쪽 그쪽으로. 근데 왜 그리 들어갔을까요? 독립을 딱 시켜주고 나니까 한번이 말도 잘 안 들어 처먹어. 거기다가 저기 자원도 엄청 많네. 계산을 딱딱 두드려 본 거야, 푸틴이. 돈 좀 뺏어야지. 근데 그거 양보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뺏긴 건 그냥 뺏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은 나토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식이죠. 우리가 이제 미군 주둔까지는 아마 푸틴이 절대로 허락 안 할 거예요. 근데 평화유지군 정도는 그런 선에서 어찌됐든 끝날 때가 다 돼간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뉴스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최전방에 현장 지휘관들을 불러서 위로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끝나갈 때 됐다,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전체적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베트남 이제 이 대통령이 일본부터 먼저 방문을 했죠. 그게 요번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의 핵심적인 키가 됩니다, 사실은. 왜냐? 이렇잖아요. 똑같은 15%의 관세를 받는 아시아의 혈맹 두 국가야. 미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미국을 먼저 안 간 거예요. 이거 어떤 놈이 매칭, 어드바이스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일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받았던 겁니다. 네. 요게 있잖아요. 왜냐면, 장사꾼이거든요. 트럼프는요, 대통령 아닙니다. 장사꾼으로 탁 보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를 먼저 갔다 하면, 눈티, 밤티에, 엎어컷 맞고, 배 똘똘 굽어서 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본을 먼저 간 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어떤 놈이 매칭, 저걸 했지? 일본 먼저 갔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보수와 같은 그런 멘트들을 많이 쏟아냈죠. 그렇게 하면서 미리, 그렇게 하는데 또, 거기서 뭐라 했나요? 약탈이 어떻고,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라 하노?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이런 식의
당신이 뭐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걸 가짜 뉴스라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변호사라서 하여튼 이재명이가 수단은 하여튼 틀리면 좋습니다. 그거 뭐 틀리면 들어봐도 뭐 인정할 건 해야지 못 자겠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국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면은 됩니다. 그 진보가 됐든 뭐 보수가 됐든지 간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뭐 기울 만큼은 기울어졌고 근데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어찌 됐든 간에 베트남에서 이제 제일 먼저 왔잖아요. 베트남 서기장이 와가지고 뭐 한국과 이제 고속철도부터 K9 수출부터 많은 것들 해가지고 무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얘기가 몇십 조에 뭐 190조 전력에 190조 고속철도에 90조 이걸 이제 자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면 우리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베트남은 등십니까? 그죠? 중국하고도 또 일본하고도 그죠? 또 유럽하고도 해서 가장 최적의 동반자와 조인을 하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번에 제가 이제, 다음번 반등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는데, 내려올 줄 알았었는데, 역시 내려오네요. LNF가. 무슨 얘기냐. 그때 제가 한 2달 이상 전에 이제 전기차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LNF가 5만원, 52,000원이었어요. 48,000원, 5만원 하던 게 9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거 재정 작살. 이거 땡겨 올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집니다. 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데 요래 보시면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진짜 좋은 놈들이에요. 그러면 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반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캐즘도 어느 정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미국에서의 어떤 EV 차량의 판매 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레이하고 그 또 뭐죠 그거 모닝 신청하면 얼마나 나온 줄 아세요? 전부 EV 라인으로 다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휘발유 라인은요 디젤 라인 이런 거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걸린대요. 예. 레이 모닝 주문하면 6개월 걸린답니다. 누가 뭐 요번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했더니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2018년도에 그 소부작으로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일본에다가 패키징 연구소 요코하마에다가 110조 시장을 노린다 해서,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반도체 수탁 생산, 그 다음에 여러 칩 연결하는 패키징, 그 다음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나 AMD에 들어가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소를 한일 합작으로 만드는데 이걸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무려 대만입니다. 그리고 대만은 내년이면 국민소득 4만 불이 넘어갑니다. 경제 성장률이 3%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군이 그런 큰 틀에서 보면은 구군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슷하게 갔었어요. 근데 대만은 계속 올라가 버리고 우리는 꼬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은 3.6%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0.8% 이렇게. 그러니까 한 기업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입니다. 결국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재용 구속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군다나 구군이 없는 게 이건희 회장이 잡아잡는 게 또. 그죠? 이런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뭐 방산으로 이렇게 저걸 하고 있지만 우리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진짜 작살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현재 지금 가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리고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릴 때 가상자산이 간다 했는데 드디어 또 이더리움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구가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좀 저거 하지만 이더가 이제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어요. 이더리움 많이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알트코인인 이 토큰. 자, 이게 이더리움 갔어요. 그 다음 비트코인 갔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뭐 가야 돼요? 이제 이놈들이 갈 차례가 된 거예요. 왜요?
모두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발행 토큰의 교환이 뭘로 하고 있나요? 이들 하고 있죠. 이들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는 토큰 시장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놈들은 이런 시장들은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어. 그리고 주식보다 이게 사실 훨씬 간단합니다. 주식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고 제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 중에 그래서 좀 큰 거 좀 안전하게 뭐 할 만한 게 없을까 해가지고 알아보는 것 중에가 바로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왜 빚을 인수하려고 못했잖아요. 2인자가 일단 지분이 뭐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상장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예, 2인자가 일단 그렇게 넘어오고 돈으로 좀 메꾼 것 같아요. 근데 자본금이 1.4조예요. 빚은 자본금 1.4조인데 지금 현금으로 1.2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2,500에 되면요. 그건 막 사돈에 8초를 파서라도 그 샀었어요. 내주 지분을. 그리고 현금이 이제 제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지금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한 500억 정도 주식을 좀 싼 가격에 사려고 합니다. 예, 비상장인 상황을 그렇게 그걸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한 4배 정도 봅니다. 예.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가격대가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 500억 정도 내가 사는데 한 2천억 정도 엑시트 하는 걸로 2천억에서 한 2,500억 정도 엑시트 기간 한 1년 정도. 그래서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스톡 옵션으로 직원들에게 줬는 주식 그게 뭐예요? 구주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매집하라고 오다는 내려놨습니다. 매집해라. 내가 미니멈 얼마에서 맥스 얼마까지 요 범주 안될 것 같으면은 살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상장에서, 어느 정도 보느냐 하면은, 20조 이상 갈 걸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 1.4조에다가 부동산 담보자산만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보증금이 8천만 원이야. 그 건물을 사놨는 게, 그 서울에 갔었는데, 거기 3층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4천억이야. 서울에 가주면은 삼성동 사거리에 그 현대백화점. 바로 슈페리어. 슈페리어 빌딩이 있습니다. 슈페리어 빌딩 바로 옆에 그게 비싼 겁니다. 예. 그걸 4천억에 샀는데 그것도 뭐 엄청난 가치래요, 지금. 엄청나게 올라버려가지고. 2018년인가 뭐 2019년에 샀다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그 빌딩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은 지금 그 건물로 원래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해서 갈락했는데, 지금 현재 4천억 보증금에 그 임대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거를 아주 유심히 잘 보셔야만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뭘 보느냐면, 2023년 7월 달에 가상자산관리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걸 금융기관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죠. 금융기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코인 거래 수수료 받습니까? 아니면 대출할 수 있어요. 담보대출 가능하게 증권사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뉴스 나오잖아요. 내가 만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또 그다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 또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 거기 약정 프로테이지 이상으로 떨어지면 반대 매매로 뺏기는 거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대기 중이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주 화려하게. 그래서 상당 부분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은행도 뭐 증권사도 보험회사도 앞다투어서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거기에 이 이제 824조를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세수를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이재명 정부에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이걸 하면서 이제 투자처들을 찾으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해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